자, 과학기술 5번 지문, 열팽창 지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열팽창이란 말 그대로 열로 인해 팽창되는 거겠지? 열로 인해 팽창.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을 받았으니까 길이가 늘어날 것이고, 열을 받았으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지. 자,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의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그렇겠지? 뭐 교량이라면 뭐 뜻이니? 다리잖아. 그치? 우리 열을 받으면 다리가 팽창이 되면서 휘거나 부서질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레일도 보면 쭉 이어진 게 아니야. 사이가 있어. 이런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또 겨울에 온도가 낮아져 레일이 수축할 때 그러면 열을 가하면은 팽창 그러면 열이 내려가면은 수축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걸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 많이 벌어지면 탈선이 될 수 있겠지. 자,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를 T1까지 올렸을 때 다시 원래는 T0인데 TF구나. TF까지 올린 거지. 그렇지. T니까 템퍼러처 온도일 거야. L은 랭스 길이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LF라고 하자. 그러니까 L0에서 LF로 이렇게 길이가 변한 거야. 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값을 처음의 길이 L0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다시 길이 변화율 동그라미 치자. 길이 변화율. 말 그대로 길이가 변화한 비율이지. 길이가 변화한 비율. 그런데 얘는 뭐를 뭘로 나눴어? 길이 변화 값을 처음 길이 L0로 나누는 거지, 그치? 공식이니까 표시해둬야 돼.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자, 이것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변할수록 길이가 더 많이 변하게 된다. 이 얘기지.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냐.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 그럼 묶어주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길이 변화율은 똑같잖아. 길이 변화를 똑같다고. 그럼 정리해보자. 길이 변화율을, 화율을 구하는 공식은 L0분의 길이 변화. LF 마이너스 L0. 근데 이게 또 뭐랑 같은 값이냐면, 온도 변화, 온도 변화 곱하기 계수 알파. 이렇게 이제 이 공식 두 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수식이 서로 다르게 표현됐으니까 요거 확인해 둬야겠어.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의 계수를 선형 열팽창 계수란다. 다시 이때의 계수 알파였지. 이 알파는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불러. 선형이지. 선 형태란 얘기지. 길이란 얘기야. 선 형태란 얘기는 길이. 길이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온도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한대. 온도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시한다. 다시 무엇의 단위야? 요 알파 선형 열팽창 계수의 단위가 온도 단위 역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지? 자, 선형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정의할 수 있는 최적 열팽창 계수 밑줄 치자. 좀 전에 선형이니까 선 형태니까 길이였지. 선형이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었어. 근데 최적이라는 건 물체가 쌓인 거기 때문에 이건 부피를 얘기해. 최적은 다른 말로 뭐다? 부피. 부피 열팽창 계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이
모든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3배 정도 되는구나, 3배.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정도의 값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의 값을 갖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플라스틱 밑줄, 금속 재료 물결 표시. 자, 얘들의 선형 열평창 개수는 각각 이 정도의 값과 요 정도의 값을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4제곱 정도라면 금속 재료는 마이너스 세제곱과 마이너스 2제곱 정도의 값을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개수는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그렇지. 뒤에 게 더 큰 거지. 그렇지. 금속 재료가 열평창 계수가 더 크다. 플라스틱보다 금속 재료가 열평창 계수가 더 크다. 이렇게 좀 확인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5제곱, 4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이런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이고.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금속과 같겠네. 그렇지. 금속이라면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씨로 올라갈 때 몇 도 차이 나니? 그렇지. 100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지. 100도 차이가 나. 100도 차이가 날 때 길이 변화율은 0.1이므로 요거 납득돼. 봐봐. 여기에서 여기는 몇 도 차이 나냐면 100도 차이 나지. 그치, 100도 차이 나지. 다음에 아까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얼마였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얼마가 되니? 다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1이야? 1000분의 1. 100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10분의 1. 그렇지. 즉 0.1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여기까지 했어. 길이 변화율이 0.1이다. 이거 납득된 거지? 그렇지. 우리 아까 전에 길이 변화율 구하는 공식 온도 변화 곱하기 알파였잖아. 지금 요 알파에 해당되는 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었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는 100도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0.1이므로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 거야. 10%면 엄청나게 큰 거지. 그렇지. 자, 그거 일어나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면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렇겠지. 계산해보면. 만분의 1이니까. 자,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겠지. 정밀기계니까. 그러므로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즉, 열팽창 계수는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다는 얘기야. 정밀기계선. 자, 회전바퀴나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라는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뭐 이건 바로 납득이 되겠지. 회전바퀴가 팽창하면 잘 안 돌아가겠지? 그치? 가령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은 평형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그렇지. 열을 받았으니까 직경이 늘어나겠지. 바퀴의 직경이 늘어나. 바퀴가 더 커지는 거야. 이러한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 시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 그럼 시계가 고장난 거지 뭐. 그치?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에드와르 기욤이었다. 사람 이름 나왔으니 묶어버려. 샤를 에드와르 기욤. 그냥 샤를로 외우던 기욤으로 외우던. 쌤은 기욤 페트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너희들 기욤 페트리 모르지?
프로게이머 선수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1896년에 후일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럼 이 도대체 중요한 발견이 뭐냐?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지?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진 철 니켈의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그럼 요 위치 주자. 얘가 중요한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뭐였어? 철 니켈 합금을 발견한 거야. 근데 이 합금의 특징이 뭐니?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갖고 있는 거야. 엄청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온도는 수치니까 좀 가로 좀 묶어놓자. 자,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의 철과 36%의 니켈의 합금이었습니다. 여기 또 수치니까 가로 묶고. 자, 인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인바 동그라미 치자. 그러면은 이 합금의 이름이 인바인 거지. 자, 인바란 변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0에 가까운 개수였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인바의 선형 열평창 개수는 상온에서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은 되게 작은 거지. 그치? 자,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의 상태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원래 일반적인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물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팽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바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강자성체 성질을 가지고 있대. 자성이 뭐야? 자성을 띤 물질 할 때 자성이 뭐니? 자석의 성질이지. 강한 자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 얘는. 자, 근데 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다시. 인바는 강자성체 성질이 있고, 이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 수축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기로 변형이 나타나서 수축 현상이 나타나. 즉, 팽창이 되면서 동시에 수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쇄가 된다. 자기 변형이란, 밑줄 치고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 성질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대. 다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이때 강자성체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얘기한다. 결국은 부피가 어떻게 돼? 수축이 되는 거지. 즉 자기 변형이란 수축이 되는 거야. 열을 받으면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다시 반자성체 네모치고 반자성체는 뭐니?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띠는 게 반자성체야. 그것과 달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거지. 말 그대로 강한 자성을 띠고 있는 거야. 언제에도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 부정표현이니까 확인해야겠지. 얘는 자기장이 없어도 자성을 띠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석 같은 애들인 거지.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린대. 자, 퀴리 온도 모르니까 뒤에 읽어봐. 자성체들의 자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 자성이 변하는 온도가 퀴리 온도야, 그러면. 자, 다시 돌아서. 자,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왜? 퀴리 온도니까. 퀴리 온도를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 아까 230도, 230도 이렇게 겹쳐있지, 그렇지?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왜? 이거는 자성을 잃었으니까 수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수축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팽창만 있으면 열에 의한 팽창만 있을 뿐 자성에 의한 수축이 없어진 상황이잖아. 자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왜 자성을 잃었어? 온도가 높아서. 퀴리 온도보다 높아서. 그래서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고체 제로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바는 800도씨, 이제 800도씨니까 퀴리 온도보다 훨씬 높지. 바꿔내면 자성이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자성 유지가 안 되겠지. 자성을 잃게 돼. 그렇지. 자, 이런 근처에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한 후 가공하는 경우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 값이 얻어지며 이럴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이 얻어지며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처리를 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다. 다시 한번 어쨌든 열처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게 된다고. 바꾸면 팽창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도 인바도 팽창을 한다. 열처리를 하고 나면. 최근 선형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슈퍼인바예요. 슈퍼인바를 묻히고 이름만 보더라도 인바보다 더욱 뛰어난 존재라는 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슈퍼인바는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 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해. 다시 밑줄 쳐봐. 니켈의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를 하여 5%의 코발트가 들어있는 거지. 이거 됐니? 아까 인바는 뭘로 만들어졌었어? 구성이. 인바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었어? 철과. 그렇지, 니켈이었지. 그런데 슈퍼인바는 철이 있어, 없어? 철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리고 니켈도 있는데 니켈의 일부 대신 뭐가 들어와? 코발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 됐지? 철은 그대로고 니켈의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했다. 자, 이런 조성이다.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얘는 더 작지? 0.72로 시작이 되니까 더 작아. 아까 내 1.6이었니? 그냥 인바는? 그렇지. 앞자리가 달랐어. 자, 그러나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상대적으로 좁다. 다시 한번.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상대적으로 좁다. 왜? 아까 인바는 상온에서부터 260도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면 그 상온부터 260도 정도였다면 이게 인바의 구간이라면 여기 인바의 구간이라면 슈퍼 인바는 요 구간이 여기까지는 안 되고 뭐요 정도까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구간이 좁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가 상온이고 여기가 260도면 인바는 그 구간이 조금 더 짧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정리했으면 1번부터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대상이 개발에 따른 물성을 물질의 성질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개발한 게 슈퍼 인바였잖아. 그렇지. 통시적인 거 이거 되겠지. 다음 2번. 특정 대상의 특성을 가늠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야겠다. 그렇지. 뭐 열팽창 계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 다음에 3번. 특정 대상의 열팽창 성질을 자기적 성질과 연관하여. 그렇지. 자기성 아까 나왔지? 강자 설체 얘기 나왔어. 동그라미. 인바와 관련된 얘기지. 인바의 특징. 다음에 4번. 특정 대상의 성질이 기술적으로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열팽창이 안 되는 기술인 거지. 동그라미. 하지만 특정 대상이 나타내는 성질과 관련해 대립하는 두 이론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지. 대립하는 두 이론 자체가 없어. 답은 5번. 다음 2번 문제. 윗글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선형 열팽창 계수의 단위는 온도이다.
아니지. 온도의 역수였지. 그렇지. 온도가 아니라 온도의 역수야. 그다음에 2번. 기욤은 슈퍼인바의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한 게 아니지. 그렇지. 기욤은 슈퍼인바를 만든 적이 없어. 그렇지. 얘는 인바를 그냥 발견했던 거지. 인바를 발견했어. 다음 3번. 인바와 달리 슈퍼인바에는 니켈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아니지. 둘 다 니켈이 있지. 그치. 니켈은 둘 다 있었어. 코발트가 첨가되는 거지. 슈퍼인바에. 다음 4번. 반자성차와 달리 강자성차는 퀴리 온도 이상이 되어 자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데 퀴리 온도 이상이 되면 자성을 어떻게 돼? 자성이 사라지는 거지. 그치? 띠게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야. 퀴리 온도 이상이 되면 자성은 잃게 된다. 다음 5번. 인바는 슈퍼인바에 비해 열팽창 계수는 크나. 그렇지. 인바가 열팽창 계수도 크지. 그다음에 낮은 열팽창이라는 온도 구간이 더 넓었지. 그렇지. 동그라미.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넘어갈까? 오케이. 다음 3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위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거. 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새로운 강자성차 합금 AB의 열팽창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1과 실험 1을 수행했다. 자, 실험 1. 두 합금 모두 780도 근처니까 이거 퀴리 온도 이상이라는 거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퀴리 온도 이상이다.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한 이후에 가공하여 실 모양으로 만들었다. 두 합금을 대상으로 온도를 25도에서 125도 올렸다는 얘기는 요거 100도 차이 나는 거지? 100도 달라진 거야. 자, 이렇게 올렸을 때 합금 A는 10에서 11cm로 길이가 변했어. 그럼 얘는 열 팽창이 0.1이 일어난 거지? 그치? 0.1이 일어났어. 0.1. 0.1의 팽창이 일어났다. 다음에 합금 B, 이게 0.1이 뭔 얘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길이 변화율이 0.1이라는 얘기야. 길이 변화율이 0.1이다. 자, 다음에 합금 B는 20cm에서 21cm로 길이가 변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이거의 반토막이잖아. 앞에 A 합금보다 반토막 났잖아. 응, 20분에 0.05지? 그치. 0.1의 반이니까 0.05야 얘는. 0.05다. 길이 변화율은 0.05다. 자, 됐으면 계속 내려가자. 실험 2번. 실험 1의 측정 이후 다시 합금 A와 B를 각각 900도씨에서 열처리를 했어. 그런 후에 25도에서 125도씨로 올렸을 때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어쨌든 열처리를 하고 나면 요 이 정도가 어떻게 돼? 개수가 어떻게 돼? 개수가 커져 작아져? 이거 아까 했잖아.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달란 마지막 줄. 높은 온도로 열처를 하면 열팽창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A, B 모두 증가를 하게 되겠지. 그치? 자, 단 합금 A, B 모두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나며 온도에 따른 열팽창은 직선의 형태로 정비례하여 일어난다. 단 두 물질의 길이 온도는 모두 125도씨보다 높다. 오케이. 자, 들어보자. 실험 1에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합금 B의 선형 열팽창 개수보다 크다. A가 컸어, B가 컸어. 그렇지. A가 더 크지? 그렇지. 길이 변화율이 더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길이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는 똑같은데 길이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는
개수도 크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오케이. 다음 2번. 실험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렸다. 100도씨까지 올렸으니까 뭐 키리 온도보다 아니 저거 아까 125도보다는 더 작게 올린 거지. 그렇지. 온도가 높아진 정도가 좀 작은 거야. 그러면 합금 B의 길이는 21cm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지. 그렇지. 더 낮은 온도가 가해졌으니까 길이 변화도 작아야 돼. 3번.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계수는 합금 A의 최적 열팽창 계수보다 작겠지. 그렇지. 선형 계수가 작으니까 최적 계수도 작아야 돼. 이거 됐지? B가 더 작지. 다음 4번. 실험 1, 2에서 A의 키리 온도보다 A의 키리 온도가 B의 키리 온도보다 높다면 A의 키리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인 거지. 그렇다면 열팽창 계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이거 됐어. 키리 온도가 높다는 것은 자성을 잃어버린 온도도 높은 거지. 이거 됐니? 그래서 키리 온도가 높으니까 열팽창 계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온도라는 얘기는 자성을 잃어버린 온도인 거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A가 더 높아야 되겠지. 4번 이해됐어? 다시 키리 온도는 어떤 온도?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 자성을 잃어버리면 열팽창 계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적절한 표현. 마지막 5번. 실험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계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했단 말이야. 열 처리를 하고 나면 열팽창 계수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A와 달리가 아니라 A도 B도 모두가 돼야 되는 거지. A, B 모두가 돼야 돼. 모두 다른 열팽창 계수를. 답은 5번이겠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마무리. 자, A와 사전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있어. 자, A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다. 요 보면 목적어가 어디에 간격을 두다는 꼴이지. 이런 구성을 좀 찾으면 돼요. 어디에 무엇을 두다. 간격을 두다. 자, 주석을 닮아 충분한 공백을 뒀다. 공백을 뒀으니까 간격을 뒀다는 거 관련이 있겠지. 그렇지. 답은 1번. 나머지는 돈 안 돼. 바탕을 두면 안 돼. 미련 두는 것도 안 돼. 사회이사도 안 돼. 그렇지. 간격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자.